도쿄 신주쿠 교차로를 비켜난 좁은 골목 끝, 한때 재즈 라이브 바였던 낡은 건물을 개조한 스튜디오 안에서는 오후 햇빛과 네온 사인이 뒤섞여 묘한 색을 뿜고 있었다. 일본 지상파와 한국음악 채널이 공동 제작하는 한길 톱텐쇼 여름 특집 녹화가 한창이던 그날, 카메라 리허설을 끝낸 스태프들은 늘 그렇듯 방대한 통역 스크립트와 큐시트를 품에 안고 숨가쁘게 뛰어다녔다. 두 나라 가수들이 번갈아 무대에 오르고 내려오기를 반복하던 현장은 예정된 순서와 통역 시점을 단 한 컷도 놓쳐선 안 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어수선한 셋업 와중에도 유독 눈길을 끌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무대 뒤에서 초록색 앞면이 달린 베이지색 버킷햇을 푹 눌러쓴 채 모니터 옆 작은 접이식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10대 소녀.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모니터 화면 속 다른 가수들의 리허설을 지켜보다가 간혹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검색해 적다온 메모장에 끼적이곤 했다. 동행한 매니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올 때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라며 오히려 안심시키던 그 모습은 신인이라면 을에 보일 법한 긴장보다 단단한 호흡과 습관화된 집중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비네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스태프들은 얼굴 한번 대면해보지 못한 채 저 아이는 통역 순서를 어디부터 맞춰야 하나라는 고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녹화 본편을 알리는 라이브 레드라이트가 켜졌다. 뜨거운 조명 아래 무대 세트 한복판에 선 비네서는 꽃나이 올리를 부르기 전 짧은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비네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어 정말 영광이에요. 어설픈 억양일 것이라는 예상은 첫 단어와 동시에 산산이 부서졌다. 알고계음과 모음장단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일본어, 언어, 특유의 함정을 그녀는 딱 떨어지는 발음으로 반숨에 뛰어넘었다. 그 순간 스튜디오에서는 마치 음향 전원이 잠깐 꺼진 듯 정적이 흘렀고 이어 MC의 즉석 질문이 던져졌다.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지낸 적이 있으신가요? 텔레프롬프터에 없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통역사는 머리를 숙여 큐시트를 뒤적였다. 그러나 비네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소 짓더니 또박또박 대답했다. 아니에요. 일본에 살았던 적은 없어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자막을 꺼놓고 그대로 따라 읽으면서 혼자 연습했어요. 원고도 모니터도 없이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일본어 문장과 억양으로 이어지는 인터뷰. 통역사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누군가가 숨죽이며 내뱉은 통역 없어도 되겠네요라는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그때부터였다. 일본 제작진은 준비한 각본을 하얗게 비운 채 실제 상황처럼 비네서와 MC의 자발적 토크를 5분 넘게 이어갔다. 꽃나이 올리를 왜 골랐는지, 일본 팬 앞에서 노래할 때 가장 설레는 지점은 뭔지, 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 중인지 밑그림 없는 질문이 쏟아졌고 비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대답을 이어갔다. 스튜디오 곳곳에 자리한 일본 작가, 카메라, 감독, 조명팀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저 나이대의 한국 가수가, 그것도 트로트 보컬이 통역 없이 우리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거라고. 질문 끝. MC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오늘 일본어 대본을 숨겨오신 건 아니죠라고 묻자 비네서는 살짝 웃으며 손에 쥐고 있던 메모 카드를 펼쳐 보였다. 거기엔 한국어로 적은 3문장뿐이었다. 진심으로 부르겠습니다. 일본어 발음 놓치지 않기. 감사 인사 잊지 않기. 감탄은 노래가 시작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꽃나이 올리는 원곡조차 쉽지 않은 고음과 긴 호흡이 연속되는 곡인데 비네서는 일본어 가사를 단 한 번도 흩날리지 않고 곡의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완벽히 살려냈다. 클라이맥스 고음부가 끝나자 관객석에서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모니터를 지켜보던 현지 PD는 헤드셋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저건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운동장이야. 세트장 뒤편에서 그의 순죽인 외마디 감탄이 들렸다. 녹화가 종료되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일본 방송국 작가였다.
대체 언제부터 일본어를 공부한 거죠? 빈에서는 메이크업도 지우지 않은 채 텀블러에 남은 생수를 한 모금 마셨다. 처음엔 단어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좋아하는 노래가 일본어였고 언젠가 꼭 원어로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에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잘하고 싶어졌어요. 그녀의 매니저는 그 말을 덧붙였다. 빈에서가 하루도 빠짐없이 30분씩 아이 발음 교정 앱에 일본어 문장을 녹음해 보내고 피드백을 받았다고. 스케줄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날에도 호텔방에서 핀 마이크를 낀 채 틀린 억양을 다시 녹음하며 잠들었다고. 그녀는 타고났다는 칭찬에 손사래를 쳤다. 좋아했을 뿐이에요. 좋아하면 조금씩이라도 하게 되고 계속하면 익숙해지잖아요. 소문은 방송 당일 밤부터 폭주했다. 일본 트위터에는 실시간 해시태그 샵사인 빈에서 일본어가 1위에 올랐고 유튜브에는 통역 필요 없는 한국 트로트 신동이라는 제목의 직캠과 방송 하이라이트가 우후죽순 올라왔다. 조회수는 이틀 만에 수백만 회를 훌쩍 넘겼다. 일본 포털의 엔터테인먼트 섹션 톱 기사에는 무대박에서도 진심 18세 트로트 가수 빈에서의 언어 사랑이라는 헤드라인이 걸렸다. 한국에도 파장이 이어졌다. 빈에서가 언제 일본어를 이렇게? 이미 팬사인회에서 팬들과 일본어로 대화했다더라 같은 댓글이 쏟아졌고 그녀가 예전 블라이브에서 일본어 자막 없이 간단한 인사를 했던 30초 클립까지 재조명됐다. 그러자 제작진들도 움직였다. 일본 다큐멘터리 팀은 음악과 언어 두 개의 스테이지를 넘나드는 10대 아티스트라는 콘셉트로 그녀를 섭외했고 한국 케이블 채널에서도 트로트 신동의 비밀 공부법 특집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기세를 타고 일본 대형 기획사 몇 곳이 빈에서 측에 러브콜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소속사는 모든 해외 활동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밝혀 오히려 궁금증을 더 키웠다. 화제는 어디까지 확장될까? 언어 학습 어플 제작사는 빈에서 효과라며 하루 사용자 수가 3배 급증했음을 알렸고 일본 팬들은 그녀의 일본어 스피치만 모아 자막 번역본을 제작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일 커뮤니티에서는 18세 트로트 가수가 보여준 소통의 무대가 문화 교류 캠페인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정작 본인의 반응은 소탈했다. 녹화 다음 날 새벽 1해다 공항 출국장에서 빈에서는 취재진에게 짧게 말했다. 다음에는 일본 민요도 배워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노래뿐 아니라 그 나라 언어로 마음을 전할 때 감정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당기며 이렇게 덧붙였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만 더 잘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 말은 숫자나 트로피로 번역되지 않는 소박한 다짐 같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기도 했다. 한 걸음씩 내딛는 꾸준함.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매일 같은 시간 반복한 발음 교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이 언젠가 무대와 카메라를 압도하는 순간을 만든다. 빈에서는 그 사실을 증명해냈고 우리는 스튜디오 한복판에서 통역 원고를 접어두는 놀라운 장면을 함께 목격했다. 그리고 지금 인천행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기체가 떠오르기 전 창밖으로 비치는 도쿄 하늘 아래 작은 촬영장 건물이 멀어지고 빈에서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스마트폰 녹음 앱을 켠다. 비행기 소음 속에서도 또박또박 일본어 문장을 따라 읽는 그녀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 새겨진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듣기 좋게 말하고 싶었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그 하루의 연습이 또 한 번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루머와 예상을 접하게 될지 모른다. 빈에서 이번엔 영어 인터뷰,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도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간단하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재능으로 무대를 뒤집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낯선 언어 한 문장을 더듬더듬 이어붙이며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러온 1000개의 밤이 쌓여 오늘의 기적 같은 한순간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또 다른 언어로 또 다른 노래로 돌아올 빈예서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탄사 대신 이렇게 인사해도 좋겠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빛나고 있군요. 그건 그녀가 스스로에게 건네온 약속이자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다정한 격려이기도 하니까.